자, 오늘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대해서 삼성 이재용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을 했어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박 대통령께서 뇌물을 요구한 적도 없고 출연금을 요청한 바도 없고 돈 얘기는 없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문재인 정권 때 대기업 총수 중에 거의 유일하게 감옥에 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 호황을 누렸던 기업이 바로 SK 채태원, SK그룹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해골바가지 김여정과 그 일당들이 남한에 왔을 때, 대한민국에 왔을 때 앞장서서 자신의 쉐라톤 워커힐 호텔 특급실에 묵게 해줬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도 거의 오른팔격으로 살아남은 총수가 바로 SK 채태원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채태원을 석방시켜준 건 여러분들도 아실 터이고, 이런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짓을 하고 지금 자신만 배 터지게 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생각을 할수록 분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점들도 조만간 공론화가 되면서 전 국민이 아시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SK그룹의 89억 뇌물 요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고 이 사건에 가담한 인물들은 또 누구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13일은 13일의 금요일이었고,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이 변절자 홍남기 증인의 증인 신문이 취소되었음을 고지하죠.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조정실장을 했던 홍남기는 청와대 캐비넷 안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문건들을 입수 과정과 그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 증언할 증언자였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부자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뭐 인사이더라고 해야 되나요? 참. 아무튼 지 한 목숨 건져보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대못을 박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기염을 받고 문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부총리까지 해쳐 간신입니다. 이런 간신이 증언을 할 증인으로 기어 나왔었는데, 재판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을 재구속 수사를 했고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추가 영장 발부 건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기 힘들었다라고 판단하고, 다음 날인 10월 14일, 15일은 법원이 휴무하는 토요일, 일요일이고, 월요일인 10월 16일 자정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따라서 법원이 10월 13일 금요일 안에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가둬 놓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편 이날 오후 5시 5분경 언론에 속보가 뜹니다. 이 속보 내용은 역적 김세훈 재판장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김세훈 판사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은 그런 것은 SK그룹 89억 뇌물 요구 사건이고요. 당연히 헌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재구속 수감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아니라 그래,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별건으로 재수감을 시켰던 겁니다. 서울구치소는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관할이니까 재구속 영장도 윤석열 지검장이 사인을 하고 이거를 김세훈 판사가 미리 약속이나 했다든지 재빠르게 캐치를 해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고 재구속을 시켰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을 공범으로 엮어가지고 탄핵 구속을 시킨 이 태블릿 조작이 걸릴까봐 헌법과 법률까지 어기면서 검사라는 작자들이 봉인된 증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이나 끄집어내갖고 데이터를 변경, 삭제를 하는 완벽한 증거인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모조리 드러났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너희들? 감옥 가야지. 다 필요 없고 법의 심판으로 또 국민의 심판으로 조작 관련된 이런 인간들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 탄핵 검사들의 말대로 삼족을 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사건은
최소원 사건이 터지자마자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검찰에서 석 달, 특검에서 석 달 등 모두 6개월에 걸쳐서 관련자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도 모두 끝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사건만 별건으로 쏙 빼놨다가 불법적으로 재구속영장을 친 거예요. 1심 재판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6개월 안에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 검찰이 이 사건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기 위한 기등카드로 남겨놨다가 불법적으로 별건으로 영장을 친 셈이에요.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다시 또 재수감이 됐고 묵묵히 법정에 주사회 나가고 이거는 뭐 살인범도 이렇게까지 재판을 안 해요. 완전히 인민재판을 한 거죠. 그래도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정말 연약한 몸으로 주사회면 하루에 한 번씩이에요. 토요일로 쉬니까 얘네들. 나중에 이 허리가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니까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누가 기각시켰습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그래놓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마음이 없었다? 아휴. 이 사건은요, 2016년 2월경 SK그룹 회장 최태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날 때 안종범에게서 서류봉투 하나를 받으면서 비롯이 된 것이고, 서류봉투는 대통령이 직접 준 게 아니고 최태원이 대통령과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최태원의 검찰 조서에 모조리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최태원은 이 서류 봉투를 그룹 부회장인 김영태에게 줬고, 김영태는 박영춘 전무에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속에는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의 명함과 WK라는 회사 소개 자료, WK에서 추진한다라는 가이드러너 연구요령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 문건,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유망주들을 발굴해서 해외에서 훈련시키겠다라는 문건들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솔직히 최초로 말씀을 드리고 잘하는 건데요. 저도 운동선수, 현역, 감독, 프로, 코치, 후배 많이 합니다. 이런 사기극에 가담한 인물들이 서울 최대 운동선수들이자 선후배 동문들 아닙니까? 고용태, 박헌영, 차은택 이런 것들, 유상영. 자, 지금 보시면 펜싱이니 배드민턴이니 테니스 같은 이 종목은 싹 다 고용태, 노승일, 박헌영 등의 주종목이었어요. 현역 때. 그러면 이 인간들의 속내를 알려면 반드시 추후에 특검을 통해서 이자들의 모교의 감독, 코치들, 그리고 주변의 운동 관련 지인들, 이들의 커넥션을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분명히 장담을 하지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이것들이 자신들의 후배들에게 이러이러해서 내가 후원을 해주겠다 라는 뭔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더 나가서 무슨 보종의 딜도 있었겠죠. 솔직히 저것들이 사기 미수로 끝나서 그렇죠. 이 과정에서 99.9%는 저런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SK그룹 이 전무 박영춘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기획원, 국제금융국과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단 등에서 근무한 베테랑이고요. 강건한 공무원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던 2009년에는 청와대에 설치된 비상경제상황실에서 금융구조조정팀장으로 활동한 바도 있고요. 그 후 SK그룹으로 옮겨서 공직생활을 기반으로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대관 업무라 그러면 한마디로 박영춘 전무는 SK그룹의 거의 모든 것을 관찰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이런 박영춘 전무같이 강건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지 못하고 내빼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건한 분입니다. 박영춘 전무는 K스포츠재단에서 보낸 자금 요청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전문가니까. 하지만 회장 최태원의 지시여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미팅 날짜를 잡았고, 정현식은 K스포츠재단 과장밖에 안 되는 박헌영을 데리고 SK그룹 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미팅이 시작되자 정현식은 사무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과장 나부랭이인 박헌영에게 설명을 떠넘기게 돼요. 이유는 사기사업 제안서 작성자가 바로 박헌영이기 때문입니다. 박헌영 이자도 고용태와 마찬가지로
서울 최대 운동선수 출신 사기꾼이죠. 박헌영은 이 자리에서 가이드러너 사업 연구 용역비 4억 원을 WK에 입금해달라. 가이드러너 양성학교 설립비로 36억 원을 지원해달라.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등 3개 종목의 해외 전지훈련비가 각각 100만 유로씩 들어가므로 총 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을 SK 해외 법인에서 독일에 있는 비덱 스포츠로 바로 송금을 해달라라고 마치 SK그룹에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박헌영이 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바로 89억이고요. 박영춘 전무는 갖고 온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고 자금 지원을 받겠다라는 주체가 불분명하다. 특히 해외 전지훈련비를 SK 해외 법인에서 독일 비덱사로 바로 송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뒤에 사업 계획서를 보완해서 다시 와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사업 제안서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박영춘 전무는 박헌영을 배제하고도 저리 가, 필요 없어, 이 짜다리는 저리 꺼져, 넌 들을 필요 없어, 들으면 안 돼. 그리고 정현식과 단둘이 만남을 가졌고요.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박영춘 전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청와대의 뜻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맞느냐? 라고 확인을 시도하자 이 정현식은 그 자리에서 즉답을 피해버렸고, 얼마 후 박영춘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포기 의사를 비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SK그룹 89억 뇌물 요구 사건의 실체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은 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박헌영과 함께 온 정현식은 대구상고 출신으로 뇌물죄의 핵심 주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동양인데 나이는 안종범보다 6살이나 많습니다. 진술조서에 의하면 성균관대 경제학과에서 정현식을 지도한 교수가 바로 안종범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6살 많은 제자와 6살 적은 교수가 안종범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정현식은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과 사제지간임을 숨겼는데 진술조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그냥 말씀드리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정현식은 K스포츠재단이 설립이 된 2016년 1월 13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사무총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자진 사임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만 재직을 했을까? 이제부터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안종범이 다 사람을 구하고 지 마음대로 한 달 만에 자르고 6개월 만에 자르고, 이게 팩트예요.